봄에 하루를 놀면 겨울에 열흘을 굽는다고 합니다. 저 달콩이도 겨울에 굽는 날이 많을까봐 굉장히 바쁜 봄날을 보냈습니다. 먼저 3월 말까지 제가 석회 보르도액 제조 방법에 대한 동영상을 올리겠노라 라고 약속을 드렸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 점 너무나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석회 보르도액 제조 방법에 대한 내용은 가을 살포 직전까지는 제가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다시 한번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과수만 재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밭농사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옥수수를 한 5,000평 조금 넘게 어저께까지 정식을 모두 마치고 이제 약간 틈이 생겨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다시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올릴 영상은 제가 지난 4월 24일에 여수시 농업기술센터로 과수재배 기초과정과 접목 실습에 대한 강의 출강을 다녀왔습니다. 여수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강의했던 과수재배 기초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유튜브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과수재배 기초과정에 대한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농부 달콩입니다. 여러분, 사상 누각이라는 말 아시죠? 모래 위에 세워진 누각,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결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의미의 고사성어죠. 과수재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수재배에 있어서도 기초를 모르면 결코 응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초를 좀 튼튼히 해야 어떤 과정의 과수를 재배를 하건 어렵지 않게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수재배의 기초과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수를 재배함에 있어서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습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과정과 품종별 생육 특성과 결과 습성만 합치면 어떤 과수를 재배하건 어렵지 않게 재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주로 다룰 부분은 나무의 공통 습성에 대한 내용인데요. 거기다가 자, 아래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 과종이나 품종별 결과 습성만 아시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암, 대추, 포도, 밤, 오디 이런 나무들은 그해 발생하는 가지에서 착과가 되는 과정이고, 그리고 복숭아, 자두, 매실, 살구 등과 같은 핵과류는 1년생 가지에서 착과되는 과정이고, 또한 사과나 배, 모가들은 2년생 가지에서 착과가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각 과정마다 가지고 있는 결과 습성들, 이런 것들만 적용을 하면 자, 어떤 가지에서 앞으로 다 열매가 달릴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과수재배를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품종에 따라서도 또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자두의 경우에서 자, 똑같은 자두인 추이희, 포모사, 도담 같은 경우는 결과지가 화속상 단가지고요. 대속조생이나 산타로사 같은 자두는 결과지가 주로 중가지에서 많이 발생하는 그런 결과 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진으로 한번 보시면은 자두 품종별 결과 습성의 예입니다. 자, 이 집에 있는 자두나무를 사진을 제가 찍었는데요. 자, 왼쪽에 보이는 게 추이 품종의 나무입니다. 여기는 꽃눈을 자세히 좀 보세요. 자, 확대 좀 해볼까요? 자, 확대해 보겠습니다. 꽃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굵은 가지 위주로다가 꽃눈들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꽃눈이 단과지가 길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바로 발생을 많이 했고, 반면 퍼플킨 품종은 보세요. 이렇게 단과지들이 많이 발생을 해 있고, 단과지, 중과지, 이런 중과지의 꽃눈들이 많이 발생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같은 자두라 그래도 품종에 따라서 결과 습성이 다릅니다. 추이나 포모사, 도담 같은 품종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화속상 단과지가 많고, 퍼플킹이나 나속조생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단과지, 중과지에서 결과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 그 나무마다, 품종마다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적용을 해서 전지를 할 때도 적용을 해줘야 되고, 또한 병해충에 있어도 이렇게 품종이 다른, 이렇게 다른 품종마다 병에 대한 대병성 또한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과수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습성에 이렇게 각
과수, 과종이 가지고 있는 품종별 또는 과종별 특성만 적용을 하면은 어떤 나무가 됐건 어렵지 않게 재배 방법을 배우실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 습성을 나무의 구성 요소로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요. 나무는 지상부에 가지, 잎, 그리고 열매로 구성되어 있고 지압의 뿌리로서 모든 나무는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각각의 역할이 있으며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로다 생존과 번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나무는 다 동일하죠. 나무에게 있어서 열매라는 건 바로 그들의 종족 번식 수단인 겁니다. 잎은 탄수화물과 포도당을 흡수하는 양분 공장 역할을 하고, 뿌리는 질소나 황, 그런 무기 양분들을 흡수하기도 하고, 또한 잎으로부터 받은 양분을 이러한 무기 양분과 혼합해서 새로운 유기 양분을 만들기도 하는 역할을 하고, 가지를 통해서 양분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양분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잎은 햇빛을 통해 광합성을 함으로써 탄소 동화작용을 일으켜 탄수화물이라는 양분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또한 열매도 햇빛을 받아야지만 꽃눈이 생성이 되고, 그렇게 생성된 꽃눈은 이듬해 새로운 꽃을 피우고 또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무가 꽃눈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착화시키는 활동을 나무의 생식생장이라고 그러고요. 나무의 몸체, 수체를 키우는 활동을 영양생장이라고 합니다.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에 대한 내용은 차후 뒤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잎이 하는 다른 역할은 수분 조절과 온도 조절 등과 같은 증산작용을 하기도 하고, 잎을 통해 산소를 내보내고 또 탄산가스를 흡수하는 호흡작용을 잎을 통해서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각각의 구성 요소들은 각각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양분을 만들어서 뿌리로 보내기도 하고, 열매를 키우기도 하고, 또 가지를 성장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보내진 뿌리는 양분을 받아서 저장을 했다가 또 새로운 양분을 만들어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와 잎과 꽃에 전달을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겁니다. 가지가 하는 역할은 양분과 수분을 이동시키고 또 일부는 저장도 시키는 역할, 즉 통로 역할을 주로 많이 담당을 하고 있고요. 가지는 이렇게 통로 역할뿐만 아니라 착과와도 깊은 관계가 있는데요. 가지 누워있는 정도에 따라서 착과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이제 리콤의 법칙인데요. 리콤의 법칙이란 가지가 많이 누우면 누울수록 생식생장에 치우치게 되고, 가지가 서면 설수록 영양생장에 치우치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차후 다시 설명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정부우세성과 기부우세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뒤에 사진으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정부우세성과 기부우세성을 적용을 해서 우리는 정지전종을 하는 거고, 그리고 유인을 통해서 나무의 세력을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뿌리는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 질소나 황과 같은 무기양분을 흡수하는 역할도 하면서 잎으로 받은 탄수화물을 저장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양분과 탄수화물을 혼합해서 새로운 유기양분을 만드는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양분의 생성과 저장을 담당하는 잎과 뿌리의 관계, 즉 탄수화물과 질소의 관계를 CN율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다시 차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N율이란 결국 양분과 관련된 내용이고, 리콤의 법칙이라는 건 결국 눕힘 정도와 연관이 된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까지만 여기서는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뿌리 모양에 따라 나무가 수형이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뿌리가 심근성이냐 천근성이냐에 따라 나무의 수형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근성은 깊을 심자 뿌리근자 해가지고 뿌리가 깊이 박히는 성질이 있는 나무들을 말하는 거고, 천근은 얕을 천자 해가지고 뿌리가 얕고 넓게 뻗는 성질을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근성인 나무들로 만드는 수용은 주로 개심형이고요. 생근성으로 다 만드는 나무는 주로 주간형입니다. 이렇게 나무의 뿌리는 지상부의 모양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를 서로 TR율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차후 자세히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무가 신근성인 경우엔 새로운 수용으로 다 변형을 하기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변칙 주간형과 8m 수용이 있고요. 개신형은 요즘 많이 만들고 있는 KGB 수용과 UFO 수용이 있습니다. 지상부 나무의 모양을 보면 지하부 뿌리의 모양도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가지가 계속 성장하듯이 뿌리 또한 계속 성장을 해나가는데요. 뿌리의 성장은 줄기 성장과는 약간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낙엽이 진 이후에 가지는 더 이상 성장을 하지는 않지만 뿌리는 그때까지도 성장을 하고요. 봄에도 줄기가 자라기 전부터 뿌리는 이미 2주 전부터 먼저 성장을 시작합니다. 그랬다가 가지가 왕성하게 성장하는 여름에는 오히려 뿌리는 성장이 조금 감소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무의 구성 요소로서 일단 간략하게나마 먼저 뿌리와 가지와 잎과 열매가 서로 어떠한 관계로서 이어지는지를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번 강의의 목차를 먼저 살펴보면 과수재배의 핵심은 무엇이냐에서부터 과수재배는 뭐 이것만 알아도 충분하다. 그 다음에 생육특성이나 결과습성도 살펴보고요. 과수의 수형 및 정지전정 그리고 영양생장과 생식생장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고 마지막으로 묘목구입 시 주의할 사항 및 고려한 사항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틀 후에 이어서 계속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